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이게 천간이죠. 천간에 이걸 갖고 이제 팔당령이라고 그랬어요. 당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늘의 기운이세요. 하늘의 기운인데 이제 지지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요거는 이제 하늘이라면 땅을 이제 또 우리가 그려볼게요. 땅에는 이렇게 동지라는 기운이 있고 하지라는 기운이 있죠. 동지라는 게 있고 하지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지라 그래요. 이지. 이제 이지라고 하는데 이지 그렇죠? 동지 하지. 동지가 몇 월에 있나요? 자월에 있죠. 자월에 있고 하지가 5월에 있어요. 예, 하지가 5월에 있고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 저 이분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 춘분이라는 게 있죠. 춘분이라는 게 있고 여기 추분이라는 게 있어요. 추분. 그렇죠? 추분이라는 게 있어서 춘분을 우리가 묘월에 춘분이 들었잖아요. 경칩 다음에 춘분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추분이 있죠. 추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분이지를 사계절이라 그래요. 사계절. 여기다가 쓸게요. 이분이지. 요걸 지에서 자어 묘유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계절에 사계절을 나타내는 기운이세요. 사계절의 가장 왕한 기운이라 그래서 이걸 갖고 왕지라고 했잖아요. 왕지. 그렇죠? 왕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그러면 사립이라고 있어요. 사립. 저 사립. 여기에 뭐가 있냐 그러면 입춘이 들어있죠. 입춘이 들어있고 입하가 들어있고 그리고 입추가 들어있고 입동이 들어있죠. 그래서 입춘이면 인월이 입춘이잖아요. 인월이 입춘이고 입하면은 4월이 입하고 그렇죠? 입추면은 신월이 입추고 입동은 해월이 입동이에요. 그래 요걸 가지고 이제 인신사해라고 하는 사립이 있어요. 사립.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되는 거예요. 지지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빠진 게 있죠. 토가 빠졌죠. 토가 빠졌는데 이 토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면 한, 서, 우, 상이라고 해서 한하다라고 하면은 뭐야 한, 그렇죠? 한, 춥다라는 뜻이죠. 한, 서, 더울 서자요. 한서, 우상, 비가 온다, 서리가 내린다. 보이세요? 한서, 우상. 한에다가는 축토가 들어가고, 서에는 미토가 들어가요. 충미. 진월을 가지고 비가 오는 계절이라고 하고 수월은 서리가 내리는 계절이다. 이래가지고 한서우상이라고 하는
진술충미를 어디다가 넣어요? 여기에다가 서, 오 옆에 미에다가 한서, 진월에다가 술, 한서, 상. 이렇게 해서 이분, 이지, 사립, 한서, 우상. 그렇죠? 한서, 우상. 요렇게 해서 지지가 이제 된 거예요. 동지 옆에 여기 하지 옆에 서, 진월이 술월이 상, 설이 성자, 한서, 우상. 이래서 이분, 이지, 사립, 한서, 우상 요렇게 모여서 12지라고 하는 시간이 성립이 된 거예요. 시간이. 시간이 성립이 됐는데, 요 위에 보면은 천간에 보면은 개수가 있죠. 개수. 요 8개의 당령을 12지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시간 속에다가. 그죠?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천이고, 자, 지지는 뭐가 돼요? 지가 되죠. 이거는 하늘이 되고 이거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있으면 뭐가 빠졌죠? 사람이 빠졌죠. 하늘이 있고 땅이라고 하는 지지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하늘은 뭐예요? 기, 신, 정신, 신자, 신, 어떤 기운을 나타내는 거죠. 지지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건데, 이제 사람을 이제 나타내죠. 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면 사람이 어디에 들어있나요? 사람은 이 지장간 안에 들어있어요. 지장간 안에. 신, 병, 갑, 개, 병, 신정. 여기 해가 여기 있죠? 해가 빠졌죠? 해, 갑, 임. 요게 이제 토가 다 빠졌죠. 토가. 지장간에 토가 다 빠졌어요. 토를 이제 다 빼가지고 요걸 가지고 요게 이제 각 지장간에 2개씩이니까 이게 24죠. 24 뭐라고요? 24 당령도 되고 사령도 되는 거예요. 사령도 돼요. 그러면 당령이라는 의미는 뭐고 사령이라는 의미는 뭐냐? 아까 천간을 보고 당령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보고 당령이라고 했는데, 땅에서 당령은 뭐냐? 그러면 이게 이거 자체가 그냥 당령인데 여기에서 본기를 가지고 당령이라 그래요. 본기. 자중계수, 그렇죠? 자중계수, 축중계수,
축중계수, 자중계수, 이게 당령인 거예요. 인중간목, 묘중을목, 뭐 이런 것들이 당령이었어요. 당령. 이 하늘의 기운과 같은 거예요. 하늘의 기운과. 그러면 즉 말해서 자축, 자중의 계수, 축중의 계수는 이 계절이죠. 천간의 계수가 같아요. 그렇죠? 인중의 간목과 묘중의 간목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면 요 간목이 있어요. 그러면 묘중의 간목과 진중의 을목, 묘중의 을목과 진중의 을목이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사중의 병화와 오중의 병화는 천간의 이 병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중의 정화와 미중의 정화는 천간의 이 정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신중의 경금과 유중의 경금은 천간의 이 경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술중의 신금과 유중의 신금은 이 신금을 나타내는 거고, 해중의 임수와 자중의 임수 있죠. 이쪽에 있는 자중의 임수는 이 임수가 당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말해가지고 이 천간에 있는 이 계수는 밑에 있는 동지유의 계수와 축월을 이 계수가 당령을 하는 거니까 내 사주의 자월과 축월생의, 그러니까 자월의 계수사령에서부터 축월까지 태어난 45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계수가 이 사주의 주인이다. 내 사주에 계수가 없어도 계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인월과 묘중의 간목, 그래 춘분 전에 태어난 사람은 간목이 당령이에요. 간목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간목이 없어도 간목이 있는 거예요. 내 사주에 간목이 없지만 내가 인월이나 춘분 전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간목이 사령인 거예요. 그러면 간목이 당령을 하는 거니까, 당령은 즉 말해가지고 그 계절의 주인이라는 의미세요. 당령이라는 의미는 그 계절의 주인이라는 의미세요. 진월과 묘중의 춘분 이후에 태어나서 진월까지 이 45일은 을목이 당령을 했으니까 내 사주에 을목이 없지만 을목이 주인인 거예요. 4월에 태어난 병화와 5월 병화 중에 태어난, 그 하지 전에 태어난 사람과 4월에 태어난 사람, 요 45일은 이 병화가 그 사주의 주인이세요. 내가 4월에 태어났는데 병화가 없다고 해서 병화가 없는 게 아니세요. 왜? 그 계절의 왕이니까. 5월에 태어나고 미월에 태어난 사람은 미월에 태어난 이 45일은, 그러니까 하지 이후에 정화 계절에 태어난 사람과 미월 한 달, 그러니까 이렇게 45일에 태어난 사람은 정화가 당령이니까 거기에는 정화가 주인이다. 당령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있으면 이것도 지금 여기는 이제 당령과 사령으로 나누어지거든요. 당령과 사령으로 나누어지는데, 당령이라는 거는 내가 주인인데 밑에도 이제 주인이라는 의미세요. 밑에도 주인이고 위도 주인이라는 의미인데, 일단은 이제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신월이다 그러면 신 속의 경금과 유중의 경금이니까 추분 전에 태어난 사람은 경금이 사령이니까 천간 경금이 주인이다. 그러면 내 사주에 요때 태어난 사람은 경금이 없어도 경금이 있는 걸로 봐라. 술중에 태어난 사람과 유중에 신금계절, 그러니까 추분 이후에 태어난 사람과 술월에 태어난 사람, 요 45일간은 신금이 주인이다. 그렇죠? 신금이 주인이다. 그리고 해월에 태어난 해월 한 달과 자월 동지 전에 태어난 사람은 임수가 당령했으니까 임수가
그 사주를 주관하는 사람이다. 서 선생님 이해하세요? 서 선생님 듣고 계시나요? 전부 네 자만 쓰니까 이게 대답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네. 지금 여기까지 지금 상당히 지금 진도를 오늘 첫날인데 진도를 상당히 좀 많이 나왔어요. 천지인을 다 했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지장간에 있는 이게 뭐냐 그럼 이걸 가지고 인원이라 그래요. 인원. 지지를 가지고 지원이라고 그래요. 지원. 그리고 이 지금 하늘을 가지고 이제 천원이라고 하죠. 천원. 하늘과 땅과 사람인데 이게 나중에 명리학으로 넘어오면서 동양철학에서 명리학으로 넘어오면서 사령이라는 영의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영의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천원이면은 이렇게 천원, 지원, 인원 이렇게 쓰다가 그렇죠? 이제 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하늘의 영을 받았느냐, 땅의 영을 받았느냐. 누구가? 내가. 지장간에 있는 거는 만물이거나 나예요. 나. 그러면 지지는 시간이에요. 지지는 시간, 천간은 기운.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하늘의 기운이죠. 사람에게 되면 우리의 의식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지한다. 이걸 이제 나타내는 거죠. 능력이라 할 때는 그게 다 됐는데 사령이라고 할 때는 사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운수를 아직 사령은 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대운수를 이제 따져야죠. 예, 그거는 이제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이제 내일 다음 주에 이제 사령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즉 사령이라는 의미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개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 그러니까 천과 지에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세요. 임무를. 가령 몇 월생이시죠 우리 김 선생님? 6월이시고 우리 서 선생님 몇 월생이세요? 12월생이면은 음력 12월이면 축월생이시겠네요. 축월생인가요? 아니면 자월생인가요? 자월생이시면은 동지 전인가요? 동지 후인가요? 양력? 양력 동지 전인가? 음력 6일이면은 양력으로 며칠인가?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달력을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절기력이라고 해서 음력도 아니고 양력도 아닌 절기력을 쓰죠. 절기력을 쓰는데 이 절기력은 이제, 우리가 절기는 양력으로 따지잖아요. 양력으로. 동지다, 하지다 다 양력으로 따지죠. 그렇기 때문에 양력에 가까워요, 절기력은. 그래서 이제 6대운이다, 음력 6일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대운수가 이제 만세력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6일이다 그러면 양력으로 며칠이다 라고 하는 거. 저걸 안 물어봤네. 우리 선생님, 몇 년생이시죠? 59년생이면은 59년생에 음력 12월 6일이면은 네 12월 6일이면 자월 그러니까 동지 이후가 되겠네요. 동지 이후가 되고 양력으로는 1월 4일이 되는 거예요. 1월 4일이니까
59년 이제 음력으로 12월 6일이니까 이제 병자월이 되겠네요. 병자월에 추분 이후 하지 이후니까 이 사주는 개수가 사령인 거예요. 개수가 사령이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부여받은 임무가 개수예요. 개수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는 수생목을 해야 된다. 수생목을 하는 게 나의 임무세요. 그러면 이제 수생목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나는 지식을 이렇게 깊은 지식을 쌓고자 하는 게 나의 어떤 그 임무죠. 그런데 또 자월이잖아요. 병자월이죠. 그러면 이제 그 지식을 나는 이렇게 미래에 이렇게 활용하겠다. 미래의 목표이기도 하고 또 자월에 저렇게 병화가 떠 있다라고 하면은 나에게는 그게 유리한 환경을 타고났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 내가 활용을 할 수 있는 학문을 나는 깊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 그까지는 보면 또 사주를 봐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일단은 월까지만 가지고 자월의 사령이 이제 임수냐 개수냐에 따라 갖고 그분의 이제 이 사주의 성향을 아는 거예요. 우리 김 선생님은 6월이면은 이제 추분 전이세요, 후세요? 예? 예, 추분 전이면은 장사꾼이 아니고 학자 타입인 거예요. 경금이 사령할 때잖아요. 신금이 사령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죠. 이제 추분 전이기 때문에 정화가 있잖아요. 정화가 경금을 재련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제 학문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활용하고자 하는 의미세요. 활용하고자 하는 의미고 둘 다 활용하고자 하는 의미는 같지만 이론이라든가 어떤 학술적인 어떤 이런 학문적으로 이제 습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자월생이 강하고 오월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삶 속에 생활 속에 단장 내가 활용하고자 하는 의미가 강해요. 배우는 정신도 이제 자월생이냐 오월생이냐 다르고 이제 추분도 추분 전이냐 추분 후냐에 따라 가지고 배우는 목적이나 성향이 틀려요. 그러면 우리 김 선생님께서는 사령이 경금이 사령이세요. 경금이 사령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여받은 임무는 경금이다. 경금을 하기 위해 갖고는 정화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임수가 있어야 유리한 환경이 되는 거죠. 임수가 있나요? 예, 임수가 있으면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나는 미래에 이 학문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저렇게 자월에 춘절생에 태어난 분은 저렇게 병화가 천간에 투간이 되어 있고 저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하는 학문을 깊은 학문을 하겠다라는 의미고 미래에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세요. 두 분 다 보면은 병화 임수가 들어 있잖아요. 병화 임수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이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 유리하고 미래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도 들어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령이라고 하는 건 아까 질문하셨지만 사령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늘과 땅에서 부여받은 임무다. 그 임무를 내가 인지를 한 사람만 있고 저 알았지만은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있겠죠. 내가 자질은 우리 서인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가 개수라고 하는 지식, 말하는 재주와 글 쓰는 재주 중에서 자월개수니까 정신적인 지식이세요. 상당히 깊은 지식이고 순수 지식이세요. 순수 지식에 통하기 때문에 저 지식을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내 임무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월의 개수면은 되게 쓰게 되면은 어느 쪽으로 쓰느냐 그러면 어떤 심리라든가 종교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순수 학문 쪽으로 이제 나가게 돼요. 만약에 이제 우리 김 선생님 같이 이제 6월의 경금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대개 보면은 대개 학생 같으면 이제 뭐 이학이라고 하면 해가지고 자연계열 쪽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제 요런 경우는 이제 뭐 예체능적인 자질도 있고 이제 상당히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후천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세요. 활용하기 위함이니까 대개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이 아니고 대개 성인들이세요. 물론 이제 서 선생님께서도 활용하는 어떤 거 연령대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성인까지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신과 심리와 뭐 이런 거를 다루는 사주기 때문에 그 수생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금은 이제 6월의 경금은 두 가지 성분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나도 보고 환경도 보는 거예요.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활용하겠다 하고 하는 의지가 강하니까 시장 형편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보고 너도 보지만 자월의 계수는 나만 봐요. 너가 뭐라고 하든 내가 이 학문을 해서 쓰든지 안 쓰든지는 아무 의미 없다. 난 내가 내 의지대로 하겠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겠다가 자월 계수인데 깊은 학문을 하셔야 되는 사주세요. 저 사주는. 이렇게 사령을 일단은 보면은 매돌생에 뭐가 사령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사령신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의 어떤 거 타고난 어떤 거 임무를 알게 돼요. 그 임무를 수행을 하려고 하면은 그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내가 수행을 하고자 한다면은 가령 이제 개수가 천간에 투관이 됐다면, 천간에 투관이 됐다면 내가 수생목을 하고자 하는 내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천간에 투관은 되지 않고 지지에만 있다 이러면 내가 실생활에서 내가 수생목을 하고는 있지만 강하게 내가 이 수생목을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좀 약한 거예요. 그럼 우리 서 선생님은 개수가 천간에 투관이 됐나요? 그러면 일단은 자월생이니까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실생활에서, 왜 지지잖아요. 지지는 실생활에서, 그렇죠? 생활하다가 보니까 이거를 이제 내가 쓰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개수가 천간에 투관이 됐다면 나는 어떤 심리학 박사가 될 거야. 혹은 뭐 어떤 나는 뭐 스님이 될 거야. 뭐 전도사가 뭐 목사가 될 거야. 뭐 이렇게 일찍서부터 어떤 철학이라든가 어떤 심리 어떤 이런 쪽으로, 그렇죠? 그 순수 학문 쪽으로 나는 그쪽으로 갈 거야라고 하는 의지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천간에 투관되지 않았으면은 생활 속에서, 그렇죠? 생활 속에서 내가 타고났으니까 이제 저런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의지는 이제 없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걸 타고났으니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병화가 투관된 거는 확실하잖아요. 나 이 학문을 가지고 난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의지는 없었지만 살다 보니까 배우게 됐고, 배웠으니까 활용하겠다는 의지는 투철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김 선생님께서는 경금이 투관됐나요? 투관이 안 됐어요. 예? 투관이 안 됐죠. 예, 투관이 안 됐으면은 이제 정경이라고 하는, 내가 정화라고 하는 자질은 가지고 있으면서, 정화라고 하는 자질은 갖고 있으면서 내가 그거를 직업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내가 이거를 성장시키거나 이룩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없었어요. 없는데 또 역시 살다가 보면서 이걸 이제 재련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간에 일단은 투관이 돼야 내가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대개 여자 사주에 이런 게 투관이 되면은
굉장히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요. 누구가 좋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특히 이제 50대들은 내가 사회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고 목표가 있으면 가정을 버리게 되죠, 되게. 왜? 내 목표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은 천간에 투관이 돼도 어차피 뭐 사회 자체가, 환경 자체가 이제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50년대생들은 그래도 어떤 거 가정에서 내조도 하고 자식들도 키우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어떤 정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게 간섭적으로 그때 남아 있었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너는 이제 투관이 되지 않는 게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사세요. 천간에 투관된 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목표를 위해서 가게 돼 있어요. 왜? 내 생각이 온통 나는 사회생활을 뭐 내가 직장을 다녀서 나는 뭐 부장 뭐 이사까지 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욕심이 목표가 생긴다거나 나는 열심히 돈을 벌어갖고 내가 뭐 한 100억 정도의 부자는 내가 돼야 돼 하고 하는 어떤 목표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게 없다는 얘기는 참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크면은 죽을 때까지 이룰 수는 없어요. 이루지는 못해요. 왜? 목표가 크면은 이루지를 못해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사는 거고 죽을 때까지 이루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1억만 있어도 나는 부자야,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부자로 사는 거죠. 누가 이렇게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사주에 기토가 있어야, 우리 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화가 있잖아요. 사주에 기토가 있나요? 예, 사주에 기토가 있으면 내 분수를 내가 알아요. 예, 자족할 줄 알고 내가 역량이 여기까지다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토가 없으면 내가 나를 모르죠. 그러면 터무니없이 높은 목표를 잡거나 터무니없이 낮은 목표를 잡아가지고 인생의 어떤 가치를 아주 힘들게 살거나 아주 좋은 자질을 썩혀버릴 우려가 아주 있어요. 우리 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병화가 투관이 되는데 혹시 무토가 있나요? 기토가 있습니까? 기토가 있다면은 역시 개수와 기토, 이거는 역시 이제 간목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간목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니까 역시 내가 내 자질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분수를 내가 알고 내 형편을 내가 알고 오버하지 않는 분들이세요, 두 분 다. 기토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개수 정화가 있는 분들은 무조건 기토가 있어야 돼요. 기토가 있다는 얘기는 나를 안다는 의미거든요. 나를 안다는 거는 나의 자질, 나의 형편, 나의 능력, 나의 처지, 나의 그릇,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건데 기토가 없으면 그걸 몰라요. 그럼 기토 대신 무토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모르는데 세상 돌아가는 건 알죠? 나는 모르는데 너는 아는 거예요. 나는 몰라도 남편이 필요한 게 뭔지, 자식이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건 아는 눈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나를 아는 거죠. 그렇죠? 외부를 통해서, 상대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되는 거는 무토가 있는 사람이고, 기토가 있는 사람은 일단 나를 먼저 알고, 그렇죠? 나를 먼저 알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밖을 보는 거예요. 둘다 있어요. 예? 기토도 있고 무토도 있고. 기토도 있고 무토도 있으면은 안과 밖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기토가 있으면 이제 나를 먼저 알고 이제 외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알고 밖을 아는 사람이 있고, 밖을 먼저 알고 나를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두 개 다 있으면은 통섭이라고 해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아야 되니까 프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프로가. 여기 앉아있지. 아니 그런데 천간에 투간이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내가 부여받은 임무가 천간에 투간이 안 됐으니까 내가 먼저 그걸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일단은 없으니까 프로는 될 수가 없겠죠. 천간에 투간이 돼야 무토가 다 있고 기토가 있으면은 이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유행이 흐르는 시대 감각도 알고 어떤 나도 아니까 일거양득이고 상당히 이제 좋기는 하지만 그게 반드시 좋다라고 볼 수 없는 게 많이 알면 많이 아는 것만큼 배려도 많이 해야 되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니까 피곤하죠. 어떻게 서윤진 선생님 오늘 하루 공부를 해보니까 어떻게 이해가 좀 됩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아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모르는 거는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마이크로다가 이렇게 그냥 직접 다 말해 드릴게요. 천천히 이렇게 키보드 치시더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은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질문 또 해보세요. 질문 없으세요? 진도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진도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일단은 이제, 진도는 오늘은 여기까지 나갈게요. 오늘 또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